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세상 모르는 곳에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다라고 한 번쯤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다들 한 번쯤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다리가 걸쳐있는 그런 무지개 동산하며 세상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채 태양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꽃동산하며 푸른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찬란한 빛을 뿜는 강이 펼쳐진 그런 동산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가보고 싶어 했던 그런 세상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며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모험을 떠나곤 했지요. 당신의 밤을 안아주는 오늘의 이야기 읽어주는 시간,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모험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름의 방랑벽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이 현실이고 또 여건도 잘 안되는지라 지금은 그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모험을 펼치는 것 정도로 그냥 가볍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쳤지만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저마다 각자 다른 형태의 도전과 모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자면 대학 입시가 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타지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자신이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모험들로 얽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모험심과 방랑벽을 일깨워줄 모험과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글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디 오늘 밤에 제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밤을 안겨다 주길 바라며 그럼 시작하죠. 우선 첫 번째로 찾은 글들은 각종 다양한 모험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행과 관련된 각종 명언들이에요. 여행 명언에는 방랑벽, 모험 및 개인적 성장의 본질을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모험가, 여행가의 생각을 자극하는 이 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탐험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적이던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찾고 있던 그거에 상관없이 여행 명언들은 발견의 길을 성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각종 부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 명언들은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이점들을 제공해 준답니다. 이 여행 명언을 통해서 여행에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점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동기부여, 두 번째로는 영감이 있겠네요. 동기부여는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는 그것을 말하죠. 여행 명언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는
우리 모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부여 역할을 해준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변형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상기시켜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계획 중이던 방황하는 기간을 겪고 있던 간에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붙여주고 도약하도록 우리를 밀어줄 수가 있답니다. 다음은 영감인데요. 우리의 상상력에 영감을 주고 촉발시키는 독특한 능력들이 각종 여행 명언들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풍경, 관점을 엿볼 수 있어서 때로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다양한 형태로 각종 영감을 안겨주는 여행 명언들을 읽음으로써 우린 새로운 가능성을 넓고 시야를 넓히고 현재 현실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죠. 조만간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볼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재미가 안겨다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몇 가지 명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상은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읽는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야기꾼이 저로서는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읽는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죠. 억감 안 당한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건. 물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각종 불운이나 그런 억가 요소가 따를 수는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각종 무언가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페이지만 바라보듯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정작 자기가 뭔가를 하려들지는 않는데요. 아마 저도 몇 번은 분명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살짝 찔린다고 해야 될까? 아마 처음 이 코너를 준비할 때 오로지 순수하게 감성글만 돌아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게 그것도 나름의 비슷한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게 다 제 역량이 허락되는 내에서 움직여져야지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최대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가 역량을 넓혀야죠. 방황하는 모든 이가 길을 잃은 건 아니다. 톨킨이 한 말이네요.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길게 말할 수 없다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저도 나름의 제 길에 있어서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겪었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각자 다양한 형태로 방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등등의 각종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때로는 방황하곤 해요. 저도 그렇게 방황했던 시기가 있긴 했네요. 특히나 저는 팬데믹 시기 때에는 정말 힘들긴 했죠. 심리적으로.
그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요. 하지만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스스로의 이야기를 좀 더 쌓아두는 시간들이 마련되던 그런 나날들이 가득했었던 날이었고, 오히려 그러한 절망들을 많이 겪었었기에 좀 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방법도 배워나가는 것 같았네요. 좋은 밤입니다. 어서 와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얌전하게 이야기 듣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행은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하고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듭니다. 이븐 바투타의 말입니다. 아마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건 눈앞에 놓인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그 상황이 주어지는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인생에서 다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된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네요. 저도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더욱더 많은 현상들을 겪곤 했죠. 무언가의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 때 누구나 항상 겁을 먹고 도전하기를 거부하곤 하죠. 저도 그랬고요. 예를 들자면은 처음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려던 그날이었던 게 그때도 벌써 그게 13년 전이긴 하네요. 그때는 엄마한테 정말 미국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었는데 해외를 떠나는 게 조금 무서워서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제 처음 해외여행 내지는 어학연수의 경험이었거든요. 물론 명분은 어학연수가 명분이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해외를 나가는 거니까 좀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 현상들은. 근데 막상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오히려 갔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익숙한 집을 떠나서 낯선 모든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막연한 두려움이라던가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막상 직접 부딪혀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스트 패밀리랑 같이 이곳저곳을 떠나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에 놓여있던 아름다운 곳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트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해외에 또 새롭게 눈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또 편안한 아니면은 새로운 포근함을 안겨다 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마주했던 사람들과의 나름의 행복한 추억까지 새로운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행복한 기억들이 많았지 걱정했던 대로 부정적이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전혀 겪지 않았지만요. 역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모든 건 직접 다 겪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일까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난 뒤로는 오히려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던가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기도 했고
더욱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방법 또한 제가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미국 이외에 아직 가본 국가가 중국이랑 태국, 베트남 총 3곳밖에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다양한 세계를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여건이 나지는 않아서 문득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모험이나 여행은 손발이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된다고. 손발이 떨릴 때면 이미 벌써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버린지라 그때 되면은 정말 모든 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테니 차라리 젊을 때 지금처럼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가슴이 더 벅차게 달아오르는 시기일 때 한번 갔다 와라 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꾼 형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던가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막상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등 좀 더 제 스스로가 많이 변화되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그렇게 내 안에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는 나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꾼 하기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겠네요.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저는 그게 조금 살짝 두려웠더라고요. 나란 놈의 존재가 결국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아버린다는 것. 갈 땐 가더라도 내 생애에 뭔가 하나라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가 문득 일하면서 들기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3년 전에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떠나버렸던 이 일을 저는 다시 한번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알죠? 투자 대비 수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수익은커녕 시청자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소위 핫꽃소리 들으면서 막 수차례 꼬라박도 여러 번 하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미 다 겪어봐서 아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힘들 걸 알면서도 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계속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건 싫으니까. 적어도 나도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니까. 그렇기에 과감하게 다시 한번 도전을 했죠. 물론 이제 지금이 환생 4개월 차인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스스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왔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만의 도전을 이뤄나가고 있죠. 물론 빨리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높은 곳을 빨리 올라가고 싶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속도나 그런 대기록보다도 오히려 완주의 의미를 두는 것이야말로 내가 좀 더 긴 시간 동안 롱런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은 급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너희들은 알아서 갈 길 가라. 난 뒤쫓아 갈 테다. 근데 난 내 속도로 너희들을 뒤쫓아 갈 테다. 너희들은 자전거 타면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라. 난 뭐 알아서 걸어서 가겠다. 나만의 페이스대로. 여행을 떠나는 방식은 어차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을 택한 것 뿐인 거지. 결국은 어떻게든 끝까지 가다 보면은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록 지금은 많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천천히 다시 한번 제 갈 길을 가면서 조금 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세상의 이야기들을 둘러보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기도 하죠. 어찌됐건 저도 이뤄내고자 하는 위치에 가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편이니까 어쩌면 지 다음에 들려줄 말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명언이지 않을까 싶네요.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 중요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결과주의보다는 과정주의에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시행착오라던가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건 결국 순간이에요. 삶 속에 벌어지는 각종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여정을 그려주는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 중요하다는 저 말에 상당한 공감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다음 글들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험은 가치가 있다. 이솝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사는 것이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말입니다. 이솝이랑 안데르센 둘 다 동화 작가로도 유명하죠. 아무튼 모험은 가치가 있고 여행은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여행합니다. 멀리 여행하고 넓게 여행하고 깊은 곳으로 여행하십시오. 산토시 칼와르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목적지는 결코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헨리 밀러의 말입니다. 모험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다 가치가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각종 여행 명언들은 여행에 변화하는 힘, 모험을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 세상을 탐험하는 데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우리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목적지만큼 그 여정을 감사하도록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익숙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말라고. 물론 편안한 삶도 중요하죠. 안락함과 편안함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가끔씩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익숙함에 의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스스로를 좀 더 새로운 여행을 떠나면서 발전시켜라 라는 그런 느낌의 말들도 많이 들어왔죠. 어쩌면 이번 여행 명언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부여받았을 테고 누군가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험심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의지를 부여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각종 명언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 들었나요? 아직 조금 더 영감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어찌 보면 진지한 방랑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도 있는 40가지 각종 모험 명언들을 좀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편안하지도 않죠. 때로는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행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행은 기억과 의식, 마음과 몸에 흔적을 남기니까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좋은 것을 남기기 바랍니다. 앤서니 브루댕의 말입니다. 태도는 시련과 모험의 차이입니다. 밥 비친의 말입니다. 모든 탐험의 끝은 처음 출발한 곳에 도착하여 그곳을 처음 알게 되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후 당신은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뱃줄을 던져버리세요. 안전한 항구에서 벗어나 항해하세요. 도체에 무역풍을 실어보세요. 탐험하세요. 꿈꾸고 발견하세요.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또는 놀라운 일은 상상력 자체의 저주 내지는 축복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자신의 영역 밖의 삶의 새로움, 준비 없이 노출되는 것, 즉 저와 밖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갑작스러운 계시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톰 로빈스 그리고 지터버그 퍼퓸의 말입니다. 사람은 포도나무나 나무처럼 땅에서 자라지 않으며 땅의 일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로만 페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위험, 즉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내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랜디 코미사르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잔디를 깎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빌어먹을 산을 오르세요. 잭 캐루악의 말입니다. 여행은 잔인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을 믿어야 하고 집과 친구라는 익숙한 안락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공기, 수면, 꿈, 바다, 하늘, 영원한 것을 향하는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등 본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체사레 파베세의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반항이 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잃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읽는다. 아까 들려줬던 어거스틴의 말이죠. 직업은 주머니를 채우지만 모험은 영혼을 채웁니다. 제이미 린의 말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 의연한 젊은이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담대하게 수염을 잡았을 때 그 수염이 자신의 손에서 벗겨지고 소심한 모험가들을 겁주기 위해 묶어두었던 것임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입니다. 어쨌든 별들이 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웠고 볼을 거의 골지 않았거든요. 데이비드 에딩스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 여행의 가장 큰 보람이자 사치는 일상의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거의 없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말입니다. 모험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탐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알팅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매혹적으로 보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다고베르트 디 쿠네스의 말입니다. 모험은 산 중턱에서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에 적용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존 아마트의 말입니다. 충분히 멀리 여행하면 자신을 만난다. 데이비드 미첼의 말입니다. 행복이 목표라면,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면 모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말입니다. 우회로를 받아들여라. 케빈 샤르보너의 말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존 스타인백의 말입니다. 모험은 길입니다. 진정한 모험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과 직접 만나게 합니다. 마크 젠킨스의 말입니다. 내일은 그 자리에 머물러라. 존 얼리의 말입니다. 인생의 운명이었던 대담한 모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지 마라. 스티브 파블리나의 말입니다. 대지는 당신의 맨발을 느끼기를 기뻐하고 바람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칼릴 지브란의 말입니다. 방랑벽에 취약한 사람은 변화에 헌신하는 만큼 움직임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코 아이어의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T.S. 얼리엇의 말입니다.
당신을 보자마자 모험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곰돌이푸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이네요. 짐이 여행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Made It Be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셰인 코이잔이 한 말입니다. 물건이 아닌 모험으로 삶을 채우세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남긴 이야기네요. 저는 해외에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것을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객에서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당일치기 여행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먼 곳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홈 앤 어웨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스티브 버저스가 한 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선박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남긴 말이네요. 관광객과 여행자의 차이에 대해 모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행을 많이 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실한 차이점은 관광객은 휴가를 가는 반면 여행자는 여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더 빛이 나는 작품에서 나오는 알렉스 갈랜드의 한 말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상의 사슬을 끊고 삶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모험의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월프레드 피터슨의 말입니다. 자발성은 최고의 모험이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남긴 글이고요. 인생에는 가장 강력한 두 날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과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날. 보니페이스 무한기의 말입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들을 보길 바랍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에릭 로스의 말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부여다 줄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의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명언들이 머릿속에 나와줬다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볼테르라는 적당히 타협하여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습관에 관한 명언들과 도전과 모험에 관한 명언 모험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모험과 도전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모험까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탐험하지 않고 무엇을 발견하겠는가? 완전하지 않은 해결책을 무시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겠는가? 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교라고 인간의 사상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중에 하나인 그 도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말이네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가 내뱉었던 바로 그 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과 달라야 한다. 코코 샤넬의 말입니다. 만약 내가 자신감을 잃게 된다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랄프 waldo 에버슨의 말입니다. 모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얻는 것은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그 지글러의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로잘린 카터가 남긴 말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세요. 실패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이번에는 더 잘해보세요.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현재로부터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세요. 당신의 항해에 무역풍을 가득 담으세요. 험험하고 꿈꾸고 발견하세요. 앞서 봤던 마크 트웨인의 명언의 축약본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진흙과 수렁에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다듬어진 돌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헨리 B. 윌슨이 남긴 말입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스톰 제임슨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하세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삶과 모험에 대한 명언 모음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톰 소여의 이야기에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제 자신도 톰 소여처럼 신나는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모험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모험이라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더 원하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지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제 자신의 설렘을 위해서 함부로 큰 모험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모험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삶을 유지한 채 아주 조금씩 여러가지 모험적인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것과 제 자신의 삶을 위한 모험적인 것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또한 저에게는 모험이기에 즐겁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명언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비범한 것을 위한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에겐 발 대신에 뿌리가 있었을 것이다. 모험이란 산 절벽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험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삶의 장애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모험이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해변에서 떠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절대로 새로운 바다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 스스로 만든 박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은 바로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단지 모험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사자들 속에 있게 된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려움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각종 다양한 글들에 대해서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분이요. 한 번씩 글들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문득 몇몇 글들은 어디서 제가 직접 들어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입구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왜 나 가만히 있었니? 아무튼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지난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자 딱히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각종 도전과 용기를 주는 혹은 마음가짐을 바꾸거나 삶의 새로운 영감이나 의지를 부여해주는 그런 도전, 모험과 관련된 명언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험의 연속이고 선택 또한 모험과 연관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내리든 어떤 길을 여행하기로 택하든 어떠한 모험을 하기로 스스로 정했던 여러분들은 각자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양하게 치르면서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저도 뭔가 할 말이 있었지만 여기랑은 조금 약간 안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한 이야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밤도 당신의 밤을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이 안타깝지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 글을 읽으신 그리고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부디 지편히 세상을 넓게 들여다보며 떠나세요. 뭐라 안 하니까. 네. 아무튼 그럼 이제 슬슬 오늘의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이후 순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폰 끄고 잘 자요.